5분 후의 세계. 작가 무라카미류. 5편. 1번국의 근무. 지금 세계는 혼란과 방황의 시대 속에서 무력 분쟁, 내란, 기아, 환경 파괴, 차별 등 셀 수 없는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유엔은 물론 어느 나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일본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치관이나 목적 의식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생존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전쟁을 통해 일본국이 배운 것은 바로 이것이었고, 삶을 연장하려면 식품, 공기, 물, 무기뿐 아니라 용기와 프라이드가 필요했다. 지난 50년, 일본국에는 전쟁 노이로제 환자나 자살자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겪지 못한 위기에서 시작해 지금도 위기 속에 있지만 유엔군, 특히 미국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싸움이 멈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의 내란이나 분쟁에 허덕이는 나라들은 일본국의 군사적 능력과 프라이드를 신뢰하며 일본은 어느 나라의 도움도 빌리지 않고 항복하거나 아첨하지 않으며 어느 나라의 문화를 흉내내지 않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 세계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었다. 1972년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끄는 국제 시찰단은 어떠한 차별도 없는 나라는 언더그라운드의 일본뿐이다 라고 말했으며, 모든 차별은 용기와 프라이드가 없고 세계를 향한 의지가 없는 공동체에서 부자연스럽게 결속과 질서를 지키려다 생겨난다고 보았다. 각 블록에서 살해된 수천만 일본인을 잊어서는 안 되며 지금부터도 이 지하에서 세계를 향해 적도 알 수 있는 방식과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끊임없이 용기와 프라이드를 보여야 하며 그것이 다음 시대를 살아갈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했다. 오다기리는 교과서를 덮고 잠시 망연히 사진과 도판을 바라보았다. 소련 해체, 독립국가 공동체 창설 조인식, 베를린 장벽 붕괴, 걸프 전쟁의 사진들과 국민 게릴라 장교들과 나란히 서서 미소 짓는 백발의 노인 사진에 아인슈타인 박사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도판에는 엔화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꺾은 선 그래프, 쟁전시대 유럽 지도, 국민 병사가 관여한 국제 분쟁 목록도 있었고, 오다기리는 아프가니스탄에도 갔던 건가? 게릴라 수출이군. 왜 나에게 이런 교과서를 보여주는 걸까?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마가 좁은 40대 후반의 사내가 들어와 오다기리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여기로 안내한 장교와 같은 제복의 태가 둥근 안경을 쓰고 있었고, 오다기리는 학자 같은 얼굴이군. 학자치고 눈이 너무 날카롭지만 이라고 생각했다. 야마구치다. 사내가 천천히 이름을 대며 오다기리의 반응을 살피는 듯했고, 오다기리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몰랐다. 너는 오다기리 아키라로군. 야마구치가 미소 지으며 말했고, 나는 이곳 사령관이다 라고 덧붙였다. 오다기리는 놀라 허리가 의자에서 떠오를 뻔하며 왜 이렇게 높은 사람이 혼자 내 앞에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 너는 어디서 왔나? 라는 질문에 오다기리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야마구치의 묘한 자력에 끌려 눈을 마주치자 말문이 저절로 열렸다. 제 자신도 잘 모릅니다. 설명해도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예의 바르고 분명한 목소리와 느릿느릿한 어조, 억양 없는 말투가 낯설었고 마치 자신이 우수한 인간이 된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다. 별개의 세계에서 왔지. 야마구치가 말하자 오다기리의 눈이 커졌고, 다른 블록이나 나라가 아니라 별개의 세계다. 틀렸나? 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전에 몇 명이 왔었지. 야마구치가 말했고 오다기리는 침착하려 했었다. 그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나며 베이지색 모자, 셔츠, 스커트, 낮은 검은 가죽 구두를 신은 여성 장교가 들어와 쟁반에서 찻잔을 내려놓았다. 희미한 비누 냄새가 나는 단정한 모습이었고 그녀는 바로 방을 나갔다. 오다기리는 옛 다이에이, 도에이 흑백 영화 같은 얼굴이군 이라고 생각했다. 야마구치는 그들은 영문 모를 말을 하며 저항하다 즉시 사살됐다. 중국인은 아니었고 일본인이었다. 묘한 옷을 입었고 한 명은 머리를 금색으로 물들였다. 그들의 시계는 우리 것보다 5분 늦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원형 테이블을 눌렀고 잠시 후 여성 장교가 비닐봉지를 가져와 오다기리의 지갑과 내용물을 보여주었다. 야마구치가 1만 엔 지폐를 꺼내며 이렇게 정교한 지폐는 처음이다. 일본 은행권이라 쓰여 있고 이 인물은 후쿠자와 유키치. 1만 엔 지폐는 존재한 적도 필요할 이유도 없다. 전에 온 자들도 같은 지폐를 갖고 있었다. 결론은 하나다. 별개의 세계가 있다. 그렇지? 라고 말했다. 오다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야마구치는 담담한 표정과 말투로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없게 했다. 너는 흥미롭다. 48인 위원회에서 만나보자고 해서 내가 대표로 나왔다. 너는 별개의 세계에서 헤매면서도 시끄럽게 굴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우린 내가 곧 죽을 줄 알았다. 교과서를 읽었나? 오다기리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야마구치는 이 방은 지표에서 2200m 아래다. 우리가 판터널은 수백 층으로 나뉘어 있고 미국은 8번 핵을 폭발시켰다. 자기 교란과 자장 변질도 있었고
작년 2학 연구실 보고에 따르면 물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장소가 많다. 이곳 생태계도 지상과 다르며 여기만의 생물도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절대적인 힘이 있었고 죽어라고 말하면 순순히 따를 것 같았으며 그 힘은 권력이나 계급이 아니라 과학적 명석함에서 왔다. 그의 말에는 근거가 있어 눈을 마주치면 누구나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다기리는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났고 너는 몇 번이나 죽음을 피했다. 가장 쉬운 설명은 내가 스파이라는 거다. 너는 아무 말 없이 의문 그 자체로 행동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나? 라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죽지 않으려는 것만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다. 우리 나뿐 아니라 너를 아는 모두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 세계가 어떤지는 관심 없다. 하지만 너에게는 관심 있다. 죽지 않으려는 것, 즉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는 거다. 그게 뭔지 아나? 모릅니다. 오다기리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답했다. 그게 게릴라의 본질이다. 마스자와 소이와 함께 오다기리는 레스토랑으로 이동하며 엘리베이터 홀을 지나 다른 층의 막사에서 간단히 샤워한 뒤 골프장 카트 같은 차와 모노레일을 갈아타고 도착했다. 사령부 안에도 식당은 있지만 마스자와 소이가 웃으며 말했고 사령관은 이 가게의 오므라이스를 좋아해요. 라고 덧붙였다. 야마구치에게는 호위병이 없었고 마스자와 소이도 자네들끼리만 밥을 먹으면 지저분하다. 는 야마구치의 말에 동석했을 뿐이었다. 장교나 병사들이 인사했지만 경례는 없었고 야마구치는 평범하게 행동했으며 주변 사람들도 그를 특별히 대하지 않았다. 유엔군과의 전투에 참가했죠. 마스자와 소이가 물었고 네, 라며 오다기리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돌렸다. 그녀의 단정한 얼굴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건 아니었지만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제복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무서울 만큼 자연스럽고 성실한 태도가 강렬한 여성성을 느끼게 했으며 화장, 말투, 제스처에서 여성성을 강조하거나 애교를 부리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종으로서의 암컷만이 가진 부드러운 무언가가 떠돌았고 감촉, 냄새, 분비물을 추상화한 듯한 분위기였다. 음식을 가져온 웨이트리스는 10대 후반으로 마스자와 소이와 아는 사이인 듯 치킨 라이스, 햄버거 라이스, 카츠커리를 넣으며 공통의 친구 이야기를 했다. 웨이트리스는 학교에 다니며 이곳에서 일하는 듯했고 오다기리는 숨이 막혔다. 마스자와 소이와 젊은 웨이트리스는 목소리, 톤, 말투, 평범한 제스처, 걸음걸이, 헤어스타일, 전체 분위기가 묘하게 요염하고 에로틱해 흑백 영화의 여배우 같았다. 이들은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여성 잡지에 섹시해지는 법 같은 것과 완전히 무관한 곳에서 산다.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팔려는 개념이 없어 오히려 암컷으로서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결혼 후에도 침실과 그 밖에서 행동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다. 욕정이 일 것 같아 오다기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야마구치에게 말을 걸었다. 질문이 있습니다. 뭐지? 야마구치가 헤럴드 트리뷴을 읽다 고개만 돌렸다. 아까 이야기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물어도 되겠습니까? 좋아. 제가 죽지 않으려 행동한 게 게릴라의 본질이라 하셨는데 예를 들어 게릴라가 적에게 붙잡혀 정보를 넘기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처형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야마구치가 대답하려 할 때 치킨 라이스를 보고 소리쳤다. 뭐야? 소이는 카츠커리였지. 그가 마스자와 소이와 웨이트리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고 오다기리가 햄버거였으니 이건 내 건가? 라며 치킨 라이스를 보았다. 저는 오므라이스를 주문했어요. 웨이트리스가 메모장을 꺼내 고개를 갸웃하더니 치킨 라이스를 다른 테이블로 옮기고 오므라이스를 가져와 실례했습니다. 오므라이스는 아이들에게 인기라 착각했어요. 라며 주눅 들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마스자와 소이와 미소 지으며 서로 마주 보았고 야마구치가 살짝 부끄러워하며 자, 들지. 라며 스푼을 꺼냈다. 아까 뭔가 질문했었지. 계란부침을 자르며 오다기리를 보았고 오다기리가 급히 햄버거를 삼키려 하자 손을 들어 제지했다.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급히 먹을 필요 없다. 계란부침과 밥을 먹으며 그가 말했다. 적에게 붙잡혔을 때 이야기지. 살아남는 게 게릴라라면 아군을 배신해서라도 정보를 주고 처형을 피해야 하냐는 거지? 그렇습니다. 오다기리가 소리내 답했고 마스자와 소이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보았다. 오다기리는 여전히 그녀를 똑바로 볼 수 없었고 그녀의 표정, 스푼을 쥔 손가락 하나하나가 매력적이고 요염했다. 이런 여자라면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거야. 그런 짓을 하면 게릴라가 아니게 된다. 그 순간 죽은 것과 다름없다. 야마구치가 답한 뒤 마스자와 소이에게 미안, 소스를 줘. 라며 계란부침에 소스를 뿌리고 케첩과 비벼 몇 입 먹었다. 내가 여기 오기 전 세계에선 일본이 더 이상 싸우지 않았지? 그렇습니다. 오다기리가 간단히 답했고 마스자와 소이가 오키나와 전투, 소련 참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까지는 같았지? 라고 물었다. 오다기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스푼을 쥔 채 중얼거렸다. 그럼 시뮬레이션 8번인가? 맞다. 시뮬레이션 8번이다.
야마구치가 말했고, 우리는 일본이 중국에서 이권을 위해 파병하지 않은 경우부터 규슈 점령, 포츠담 선언 수락까지 시뮬레이션을 마쳤다. 한 시뮬레이션에 약 100만 항목의 정보를 입력했다. 불확정 요소율은 17에서 18%지만 너를 보니 시뮬레이션은 역시 시뮬레이션일 뿐이다. 예측과는 다르다. 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스를 더 뿌리고 오므라이스를 먹었고 마스자와 소이와 함께 천천히 잘 씹어 먹었다. 어떤 겁니까? 오다기리가 물었고 마스자와 소이가 답했다. 오키나와를 희생하고 무조건 항복한 경우 최종적으로 미국 가치관의 노예가 된다. 경제 발전 수준은 몇 단계 있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미국인의 이상적인 생활 양식을 도입하고 그게 이상하다는 의식조차 없다. 문화적 위기감은 제로에 가까워진다. 일본인의 정신성을 미국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발신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생활 스타일이 일본에서도 유행하고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안색을 살피며 그들이 원할 법한 정책을 펼친다. 특히 외교 면에서 그렇다. 일본의 정치력, 영향력은 국제적으로 제로 혹은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란 일본 외교력의 무능, 정책 결정력 부족이 국제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인의 옷을 입고 싶어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스포츠를 즐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라디오에선 영어가 흐르고 거리 간판은 알파벳뿐이다. 사람들은 머리를 노랗거나 붉게 물들이고 미국 노래에 맞춰 춤춘다.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노예 상태다. 하지만 너를 보니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이다. 너는 머리를 금색으로 물들이지 않았잖아. 마스자와 소이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 당신 말 그대로다. 오다기리는 말하려다 멈췄다. 그녀의 요염한 목소리와 성실한 설명에 그는 그녀를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을 보니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 장식 없는 크림색 인테리어, 형광등으로 밝은 가게였다. 벽에 메뉴판은 우동, 스키미 우동으로 시작해 양식 메뉴 7, 8종류, 카츠커리, 햄버거 라이스, 주스, 사이다로 끝났고 안쪽 테이블엔 아이와 함께 온 부모가 있었다. 양복을 입은 오다기리 또래의 남자, 노란 스커트를 입고 머리를 묶은 30대 중반 여자, 중학생 소년, 국민학생 여자아이가 있었고 소년이 치킨 라이스를 먹으며 잘 씹어먹어 라는 모친의 주의를 들었다. 한창 클 나이라 누구보다 빨리 밥을 먹어치웠고 어머니가 아직 배고프지? 라고 묻자 소년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접시와 소년을 번갈아 보며 뭐 더 먹을래? 라고 했지만 소년이 다시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또 주문하면 아빠 외식권이 줄잖아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부모가 마주보며 미소 지었고 여동생이 오빠 줄게 라며 자신의 오므라이스를 소년 쪽으로 밀었고 무릎엔 낡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너는 내 몫을 다 먹어야지. 모친이 소녀에게 말하며 소년에게 스키미 우동을 주문했고 소년이 우동을 먹으며 맛있다 며 기뻐하자 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오다기리는 눈물이 날 것 같았고 저 모친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겠지라며 그가 쭉 굶주렸던 진실한 친화력이 그 가족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했다. 야마구치와 마스자와 소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오다기리를 보았고 그가 부끄러움을 감추려 물었다. 왜 계속 싸우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다. 야마구치가 오므라이스를 깨끗이 먹으며 말했고 하나면 충분하다 라고 덧붙였다. 내 아버지는 뉴기니아 전선에서 돌아왔다. 보병 238년대였다. 뉴기니아, 과달카날, 버마에서 싸운 병사들은 일본 역사상 가장 고생하며 가장 귀중한 정보를 얻었다. 그들은 병사로서 해외와 관계했고 외교사절, 상사원, 유학생을 제외하면 유사 일의 처음이었다. 무지로 전쟁 범죄도 저질렀지만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싸움을 계속했다. 그들이 얻은 정보를 쓸모없게 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그 정보를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려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다. 오다기리는 야마구치와 헤어지고 마스자와 소이와 모노레일에 올랐다. 왜 사령관이 직접 만났을까요? 그가 물었고 왜? 라며 마스자와 소이가 손잡이를 잡으며 답했다. 키는 160쯤 등은 쭉 펴져 있었고 오다기리는 그녀를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최고 책임자가 그렇게 바쁘지 않을 텐데 48인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젊은 장교가 실무를 처리하니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사령관은 호기심이 강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구식 마이크로 녹음한 듯 부드럽고 선명하지 않았지만 귀에 달라붙는 요염함이 있어 듣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오다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것을 물었다.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좀 쉴 거예요. 아니, 그게 다 끝난 후의 일이요. 돌아가겠죠. 오다기리에 들뜬 기분이 가라앉으며 맨땅 잡거방, 파이프 공장, 무너진 터널 공사 현장이 떠올랐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겠죠. 오다기리가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원래 세계로 돌려보낼 건가? 김 빠진 느낌이었고 비밀을 아는 외부인으로 어딘가 감금될 줄 알았지만
이곳은 터널 출입구만 빼면 비밀도 아닌 곳이었다. 당신이 나타난 장소는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 주변엔 터널 출구가 없으니 올드 도쿄를 경유하는 게 빠를 거예요. 당신 하나를 위해 안내나 호의를 붙이는 건 무리라 뭔가 할 때 함께 가겠죠. 올드 도쿄에 정기 잠입할 때 따라간다든지.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양국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어요. 미국과 러시아 모두 우리를 눈의 가시로 여기고 내정 불만을 돌리기 위해 당분간 점수를 따려 할 거예요. 유엔군 전개가 늘어날 거라 생각해요. 오다기린 이곳 주민들은 모노레일 승강장, 행선지, 통로, 주택을 어떻게 구별할까? 모노레일 창밖 풍경, 통로, 방, 광장 같은 공간은 모두 색이 통일돼 똑같아 보였고 사령부 주변과 엘리베이터 홀만 조금 달랐다. 안내판이나 통로 이름도 없어 혼자라면 순식간에 미아가 될 터였다. 마스자와 소희의 걸음은 빨랐고 샤워와 식사로 전투와 이동으로 굳은 근육이 풀리며 몸이 가벼웠다. 기온 때문인지 레스토랑을 나오며 오리털 재킷을 벗었고 이곳은 따뜻하며 환기 장치로 적당한 습도와 냄새 없는 공기가 유지됐다. 통로는 사인승 전기 자동차가 엇갈릴 만큼 넓었고 지면, 벽 바닥은 강화 플라스틱 같았으며 모노레일은 세라믹 수지로 코팅된 듯했다. 그런데도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천장이 낮고 통로가 좁고 하늘이 안 보이는데 왜 압박감이 없을까? 영화 속 잠수함이나 우주선은 벽에 짓눌려 숨이 막혔지만 지평선, 구름, 바다, 골짜기는 그 자체로 마음을 해방시켰고 숲, 화단, 가로수는 마음에 윤기를 준다고들 한다. 그런 게 없다면 이 언더그라운드는 노이로제 환자 소굴이 될 터였다. 잠깐 쉬죠. 마스자와 소희가 광장 같은 공간의 플라스틱 벤치에 앉으며 말했고 영 매점 같은 스탠드에서 오렌지 주스를 사왔다. 미국제 캔 주스였고 광장은 10m 크기일 뿐 분수나 조각, 비둘기는 없었다. 국민학생 소년 셋이 축구공으로 리프팅을 했고 놀라울 정도로 볼 컨트롤이 좋았다. 다른 벤치엔 감색 코듀로이 양복을 입은 노인이 신문을 읽고 있었고 회색 셔츠, 짙은 갈색 바지는 낡았지만 멋스러웠다. 멋쟁이 할아버지군.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저쪽 세계라면 화려한 스카프나 베레모를 썼겠지만 그런 과장은 없다. 성실한 인상이다. 노인의 오른팔은 없었고 마스자와 소희의 다리에 눈이 갔다. 스타킹 없이 멋진 종아리 곡선이 야무진 발목을 지나 검은 가죽 구두로 이어졌고 가슴이 뛰어 오다기리는 말을 걸었다. 저 할아버지 멋쟁이네요. 그녀가 시선을 돌리며 도어쿠 전쟁 때 싸운 유명한 군인이에요. 라고 답했다. 멋쟁이라는 말에 그녀는 어리둥절했고 오다기리는 실수했다고 생각했다. 이곳에선 아무렇게나 수다를 떠는 습관이 없어 말은 정확히 선택해야 했다. 전쟁 중엔 복장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줄 알았어요. 병사는 언제나 깔끔하고 단정해야 해요. 불결하고 칠칠치 못하면 실격이죠. 오다기리는 낙심하며 너 같은 건 실격이야 라는 말 같다고 느꼈다. 마스자와 소희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예전엔 모든 게 부족해 지저분했어요. 지금은 나아졌지만 군사비 비율은 오르기만 하죠. 사치는 못해요. 그래도 우린 단정한 복장을 좋아해요.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세계의 주목을 받으니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죠. 라고 말했다. 그게 진짜 멋이야. 오다기리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소년들의 공이 굴러오자 마스자와 소희가 집어 던져졌고 소년이 이마, 가슴, 허벅지로 멋지게 공을 멈추고 감사합니다. 라며 쩌렁쩌렁 인사했다. 잘했어. 오다기리가 중얼거렸고 마스자와 소희가 소년들을 보며 여긴 축구장을 만들 수 없어요. 야구장도 무리죠. 큰 공간이 필요한 건 어렵지만 수영장이나 러닝 서킷, 공간을 덜 쓰는 경기는 가능해요. 수영, 장거리 육상은 강해요. 아시아나 중남미 대회에서 굉장한 기록을 내지만 올림픽엔 나갈 수 없죠. 그래도 마라톤은 일본이 세계 제1이라 모두가 알아요. 선수도 아이들도 필사적으로 연습하죠. 유도, 검도, 스모보다 축구, 수영, 육상, 사격을 더 좋아해요. 자신의 힘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소희도 스포츠를 오다기리가 처음으로 소희라 불렀다. 허들과 포환 던지기를 했어요. 포환 던지기. 오다기리가 큰 소리로 놀랐고 그녀가 웃으며 소매를 거두며 팔이 꽤 굵죠? 라고 물었다. 오다기리는 고개를 저었고 결코 굵지 않은 희고 엷은 피부 위에 푸른 혈관과 솜털이 희미하게 보였다. 바다 저쪽에 파도 같은 아름다운 팔 너머로 리프팅하는 소년들과 신문을 읽는 노인이 있었고 오다기리는 좁은 공간임에도 압박감이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잠깐 쉬죠. 마스자와 소희가 광장 같은 공간의 플라스틱 벤치에 앉으며 말했고 영 매점 같은 스탠드에서 오렌지 주스를 사왔다. 미국제 캔 주스였고 광장은 10m 크기일 뿐 분수나 조각, 비둘기는 없었다. 국민학생 소년 셋이 축구공으로 리프팅을 했고 놀라울 정도로 볼 컨트롤이 좋았다. 다른 벤치엔 감색 코듀로이 양복을 입은 노인이 신문을 읽고 있었고 회색 셔츠,
짙은 갈색 바지는 낡았지만 멋스러웠다. 멋쟁이 할아버지군.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저쪽 세계라면 화려한 스카프나 베레모를 썼겠지만 그런 과장은 없다. 성실한 인상이다. 노인의 오른팔은 없었고 마스자와 소희의 다리에 눈이 갔다. 스타킹 없이 멋진 종아리 곡선이 야무진 발목을 지나 검은 가죽 구두로 이어졌고 가슴이 뛰어 오다기리는 말을 걸었다. 저 할아버지 멋쟁이네요. 그녀가 시선을 돌리며 도어쿠 전쟁 때 싸운 유명한 군인이에요. 라고 답했다. 멋쟁이라는 말에 그녀는 어리둥절했고 오다기리는 실수했다고 생각했다. 이곳에선 아무렇게나 수다를 떠는 습관이 없어 말은 정확히 선택해야 했다. 전쟁 중엔 복장에 신경 쓸 여유가 없을 줄 알았어요. 병사는 언제나 깔끔하고 단정해야 해요. 불결하고 칠칠치 못하면 실격이죠. 오다기리는 낙심하며 너 같은 건 실격이야 라는 말 같다고 느꼈다. 마스자와 소희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예전엔 모든 게 부족해 지저분했어요. 지금은 나아졌지만 군사비 비율은 오르기만 하죠. 사치는 못해요. 그래도 우린 단정한 복장을 좋아해요.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세계의 주목을 받으니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죠. 라고 말했다. 그게 진짜 멋이야. 오다기리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소년들의 공이 굴러오자 마스자와 소희가 집어 던져졌고 소년이 이마, 가슴, 허벅지로 멋지게 공을 멈추고 감사합니다. 라며 쩌렁쩌렁 인사했다. 잘했어. 오다기리가 중얼거렸고 마스자와 소희가 소년들을 보며 여긴 축구장을 만들 수 없어요. 야구장도 무리죠. 큰 공간이 필요한 건 어렵지만 수영장이나 러닝 서킷 공간을 덜 쓰는 경기는 가능해요. 수영, 장거리 육상은 강해요. 아시아나 중남미 대회에서 굉장한 기록을 내지만 올림픽엔 나갈 수 없죠. 그래도 마라톤은 일본이 세계 제1이라 모두가 알아요. 선수도 아이들도 필사적으로 연습하죠. 유도, 검도, 스모보다 축구, 수영, 육상, 사격을 더 좋아해요. 자신의 힘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소희도 스포츠를 오다기리가 처음으로 소희라 불렀다. 허들과 포환 던지기를 했어요. 포환 던지기. 오다기리가 큰 소리로 놀랐고 그녀가 웃으며 소매를 걷으며 팔이 꽤 굵죠? 라고 물었다. 오다기리는 고개를 저었고 결코 굵지 않은 희고 엷은 피부 위에 푸른 혈관과 솜털이 희미하게 보였다. 바다 저쪽에 파도 같은 아름다운 팔 너머로 리프팅하는 소년들과 신문을 읽는 노인이 있었고 오다기리는 좁은 공간임에도 압박감이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마스자와 소희의 자택에 도착해 공장, 사무소, 상점을 지나 긴 통로 끝에 가늘고 긴 출입구가 늘어선 주택가를 보았다. 문에는 토 325 같은 표지와 작은 문패가 걸려 있었고 안은 5평 정도의 세로로 긴 공간이 마스자와 집의 전부였다. 신발은 벗지 않았고 벽 쪽엔 접이식 3층 침대, 테이블, 의자도 접이식이었으며 붙박이 선반엔 전화, 텔레비전, 독특한 컴퓨터, 수많은 콤팩트 디스크, 책, 호수를 배경으로 한 천왕 일가 사진 같은 것들이 있었다. 잠깐 실례할게요. 마스자와 소희가 주방으로 가 아코디언 커튼을 치고 옷을 갈아입으며 제복과 오다기리의 오리털 재킷을 벽장에 걸었다. 그녀의 부친이 악수하며 오다기리에게 의자를 권했는데 그를 탐색하는 눈빛이었다. 갈색 스웨터, 두꺼운 바지를 입은 키 큰 그는 회색 머리가 이마에 드리워져 있고 날카로운 눈과 의지를 드러내는 입과 턱으로 오다기리를 진정하지 못하게 했다. 마스자와 소희는 분홍 스웨터와 감색 슬랙스를 입고 주방에서 모친을 돕고 있었고 모친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플라스틱 장식으로 묶었으며 딸보다 10cm 작고 손등과 볼이 통통했다. 주방은 어른 2명이 서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좁았고 열어놓은 전기, 환풍기는 조용했다. 아야코, 부친이 딸을 불렀고 그녀가 네 하며 돌아보았다. 부친이 오다기리와 딸을 번갈아 보며 설마 이 사람이 너의 라고 하자 아니에요 하며 마스자와 소희가 김이 나는 냄비를 들고 와 테이블에 놓고 오다기리 옆에 앉았다. 말했잖아요. 사령부 손님이에요. 이틀간 일이 저거 데려왔을 뿐이에요. 그녀가 수프 접시에 냄비 내용을 덜었고 모친이 밥과 배추 절임을 가져와 갑작스레 식사가 시작됐다. 오다기리가 시계를 보니 오후 6시가 지나 현관문 창밖 통로는 어두웠고 밤을 연출하는 듯했다. 이 방에서 잠들 때까지 뭘 하며 시간을 보낼까? 4명이 지내기엔 너무 좁다. 어디서 자야 할까? 침대는 3뿐인데. 오다기리는 생각했다. 오다기리 군이었나? 부친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고 마스자와 소희가 드세요. 라며 밥을 먹었다. 수프는 닭고기와 야채 스튜였고 모친이 여보 드세요. 라며 재촉했지만 부친은 무시했다. 자넨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나? 제복도 안 입고 사령부 손님이라니 알 수가 없군. 일본인이 아닌가? 곤란해졌군. 오다기리는 스튜의 좋은 냄새에도 부친의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딸이 수상한 남자를 데려왔으니 당연하지. 저는 일본인입니다. 오다기리가 답했고 부친은 과연 얼굴과 말은 일본인이다. 하지만 살이 너무 쪘어. 제대할 나이도 아닌데 라고 말했다.
오다기리가 뭐라 하려 할 때 마스자와 소희가 조용히 실례해요, 아버지 라고 했고 부치는 뭐가 실례야. 난 내 말대로 할 나이가 아니야. 모처럼 일찍 왔는데 어느 부대인지 모르는 놈을 데려와? 라고 했다. 마치 옛 영화 속이야. 오다기리는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를 떠올리며 부친이 밥을 먹지 않고 낡아 꿰맨 흔적이 있는 스웨터를 입은 모습을 보았다.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다기리가 작게 말할 때 전화가 울렸고 마스자와 소희가 전화를 받으며 조용히 해주세요. 중요한 전화예요. 라며 작은 수화기를 쥐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친이 팔짱을 끼고 식은 수프를 노려보았고 모친이 오다기리에게 작게 신경 쓰지 마세요. 좁지만 푹 쉬어도 돼요. 호텔이 아니니까 기분 풀어요. 전에 프랑스 텔레비전 사람도 묵었잖아요. 라고 말했다. 부친이 뚱하니 그건 외교였어. 라고 했고 마스자와 소희가 오다기리를 보며 내일 출발이에요. 와카마스가 콘서트로 올드 도쿄에 가요. 소총 분대가 호위로 가니까 당신도 함께 가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잘 됐네요. 생각보다 빠르다. 그녀가 웃으며 스티에 닭고기를 씹었고 부친이 표정을 바꾸고 팔짱을 풀며 아야코, 이 사람은 와카마스와 소총분대 호위로 올드 도쿄에 가는 거지? 라고 물었다. 그녀가 닭고기를 씹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부친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하지 않아도 알겠어. 내 오해였어. 라며 오다기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네. 자네가 비밀 임무를 띠고 있는 줄 눈치챘어야 했어. 나도 30년 군대에 있었지. 특무의 사정도 알아. 정말 실례했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다기리가 답했고 마스자와 소희가 착각해줘서 잘 됐다며 한쪽 눈을 찡긋했다. 부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며 맥주 2병쯤 남았을 거야. 라며 주방에서 사쿠라 맥주를 가져와 오다기리와 건배했다. 맥주는 짙고 알코올 도수가 높아 놀라울 만큼 맛있었고 부친이 기뻐하며 세계 제1의 맥주야. 후지산 지하수로 순수 독일식으로 만든다. 올드 도쿄 암시장에선 한 병에 $10래. 비행군도 이걸 마시면 다른 건 못 마셔. 미국 맥주는 쓰레기야. 그런 걸 마시는 놈들에게 일본이 진리 없어. 라고 말했다. 부친은 오다기리가 터널 공사 현장에서 전투에 참가한 걸 알고 더 흥분하며 맥주 한 병으로 볼이 붉어지며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다. 니시큐슈 전쟁, 팔로군과의 싸움에서 그놈들은 로스케나 양키보다 몇십 배 힘들었어. 솔직히 그땐 그들이 게릴라전의 우위였을지도. 라며 첫 실전이었지만 훈련 덕에 반나절 만에 게릴라 병사가 됐다고 했다. 팔로군을 운전으로 몰아넣고 토벌 작전에 참가하며 놈들은 강했지만 지형을 모르면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했다. 2번 교전 후 백병전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음을 알았지. 훈련으론 모르는 슬로모션이 있었어. 라며 숲에서 AK를 든 팔로군이 사슴처럼 뛰어오자 썩은 나무 껍질이 총알에 버석버석 벗겨졌지. 굉장한 돌격이었어. 라고 했다. 위장 헬멧 속에서 적을 지켜보며 완전히 노출된 적이 이빨까지 보일 만큼 가까워졌을 때 시간이 느려졌어. 슬로모션이야. 라며 적이 인형처럼 멈춰있는 순간 굴러가며 쏘아. 푹 푹 푹. 모두 명중이야. 라고 했다. 백병전에서도 적은 느리게 움직였고 그는 나이프로 목과 신장을 찔렀으며 그 순간 내가 게릴라가 됐음을 체험했지. 라고 말했다. 이는 형편없었어. 해병대와 비국민촌을 포위했을 때야. 그땐 비국민촌이 지금의 100배였지. 놈들은 일본인이 아니었어. 누더기를 입고 골짜기 마을에서 감자나 호박을 키웠지. 거지나 유령 같았어. 그는 지금도 남아있지만 절대 믿으면 안 돼. 목숨을 위해 혼과 마음을 판다. 니시큐슈에선 팔로군이 키웠지. 라며 특무로 비국민촌에 가면 놈들을 바로 죽여야 한다고 했다. 살려줘라며 일본어로 말하지만 방심하면 시칼이나 낫으로 목을 베어 팔로군에 바친다. 우린 놈들을 몰살했지. 해병대와 함께 포위했을 때 젊은 백인 녀석이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 소대장이 달려가 그를 두들기며 유창한 영어로 다음엔 죽는다 고 했고 해병대 상관도 아무 말 못했으며 백인 녀석이 희죽이며 이어폰을 뽑자 라디오 소리가 울렸다고 했다. 불량배의 반항이었지. 소대장이 나이프로 그의 목을 찢었어. 부친의 이야기는 2시간 이어졌고 모친과 딸은 익숙한 듯 웃으며 들었다. 지루한 이야기를 미안하네. 부친이 유쾌하게 침대를 준비하며 말했고 마스자와 소희가 잠깐 밖으로 나가요. 라며 오다기리를 불렀다. 갔다 와. 모친이 부드러운 미소로 배웅했고 어두운 통로를 걸으며 희미한 땅울림 소리가 났다. 거대한 환기 장치 일터였고 오다기리는 위가 무거웠다. 부친의 이야기가 마음을 짓눌렀다. 어머니는 제가 집을 나올 때 새로운 아들이 생기면 좋겠다고 하세요. 오다기리는 순간 마스자와 소희와 결혼하는 상상을 했지만 곧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여긴 엘리트만 사는 곳이다. 내가 비국민촌에서 감자나 호박을 키우는 신세일 거야. 외동딸인가요? 그가 물었고 오빠가 있었지만 전사했어요. 라는 답에 오다기리는 실수했다고 후회했다. 게릴라 병사들을 불사신으로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저는 28이에요. 마스자와 소희가 뒷짐을 지고 말했고 분홍 스웨터는 낡아 몸에 라인이 비쳤다. 아름다운 알몸일 거야. 오다기리는 생각했지만 28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자 그녀가 아니에요. 라며 고개를 저었다. 옛날엔 여성 병사가 적었죠. 어머니도 전투에 휘말린 적이 있지만 병사는 아니에요. 지금은 달라요. 여성 병사가 많아졌고 연구원, 기술자, 의사도 늘었어요. 그래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대로면 2025년까지 언더그라운드가 멸망할 거라는 사람도 있어요. 두 사람은 넓은 광장에 도착했고 플라스틱 블록으로 만든 무대에 수십 명이 스자와 소희가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했고 스피커와 CD 데크를 조작하는 16살쯤의 고등학생이 있었다. 강한 비트와 멜로디가 흐르며 하얀 발레 의상의 소녀가 무대에 올랐다. 복잡한 비트가 진행되고 클라리넷, 오보에, 플루트, 바이올린의 불협화음에 가까운 하모니가 반복되며 코란 같은 금속적 노래가 뒤따랐다. 와카마스의 신작이에요. 마스자와 소희가 말했고 오다기리는 피아니스트가 클래식만 연주하는 게 아니군이라고 생각했다. 소녀가 새처럼 양손을 펼치더니 다시 멈췄고 움직임은 부드럽고 속도는 무서울 만큼 빨랐다. 스트로보가 전멸하듯 그림자가 생겼다 사라졌으며 소녀가 맨발을 높이 차올려 발끝을 천천히 내려 무대와 수평으로 멈췄다. 복잡한 비트의 순간을 포착해 왼쪽 다리를 축으로 회전하자 오다기리는 등줄기의 전율을 느꼈다. 굉장해 라며 소리쳤고 옆에 마스자와 소희를 잊었다. 소녀의 몸은 잔혹할 만큼 단련돼 있었고 세계적인 댄서예요. 라며 마스자와 소희가 귓가에 속삭였다. 그 정도는 나도 오다기리는 호통치고 싶었고 소녀의 춤에 빠져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관객은 조용했고 소녀가 작은 동작을 반복하며 첫 번째는 눈에 안 보일 만큼 빠르고 두 번째는 스케이트 선수처럼 느렸다. 음악에 맞춘 게 아니라 비트의 순간을 포착한 동작이었고 미묘한 변화를 섞으며 반복이 이어졌다. 광장의 공기가 긴장되며 손바닥을 흔들거나 발을 멈추거나 어깨를 떨게 하는 계산된 타이밍으로 소리 없는 술렁거림이 일었다. 긴장이 흥분으로 바뀌며 소녀의 이마에 땀이 빛났고 그녀가 관객을 보며 미소 짓자 록 콘서트 같은 환성과 휘파람이 터졌다. 소녀가 긴장 속에서 춤을 즐기는 게 전해졌고 오다기리는 댄서의 이런 힘을 몰랐다. 막힌 광장에서 소녀만이 살아있는 듯했고 그녀의 춤을 보니 플라스틱 벽이 녹아 무한히 넓어지는 느낌이었다. 오다기리는 땀을 흘리며 기분이 고양돼 여기가 어딘지도 모호해졌다. 왜 이런 굉장한 춤을 수십 명 앞에서만 추는 걸까? 그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민족임을 서로 확인하는 중이었고 소녀는 언더그라운드 일본인의 프라이드를 즐기며 춤에 헌신했다. 저쪽 세계의 봉오도리, 아와오도리와는 정반대의 춤이었다. 또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용기와 프라이드를 드러내라. 아이들은 교과서를 실행에 옮겼다. 비국민촌에서 감자나 호박을 키우며 적에게 몸을 파는 무리를 몰살해도 용서받는 걸까? 오다기리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저건 와카마스가 제창한 아시아 폴리리듬 비트의 노와 클래식 발레를 결합한 그 댄서만의 춤이에요. 우수한 댄서가 많아요. 댄스는 알기 쉬우니까. 마스자와 집으로 돌아와 바닥에 모포를 깔던 오다기리는 어두운 방구석에서 정자한 모친을 보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모친은 작은 불단을 향해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로 독경하고 있었고 마스자와 소희가 오빠예요. 어머니는 매일 밤 독경을 해요. 하룻밤도 걸은 적 없어요. 라고 말했다. 긴 하루로 몸은 지쳤지만 모친의 독경이 흐느낌으로 변하는 듯했고 저주받는 느낌의 오다기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편에 계속.